비트코인 12월 대격변, 비트코인 알트코인 12월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트레이더 김학도입니다. 제가 주말 영상에 이 구간에서 공통적인 롱자리로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전량들을 모두 다 익절을 했고요. 이 구간에서 아마 정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 수익은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모두 다 매매 기록들은 제가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렸습니다. 12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양적 기축이 종료가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19년도 양적 기축 종료 때와 굉장히 비슷한 유사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어떻게 됐죠? 19년도 양적 기축 이후에 추가적인 불장이 굉장히 스타트가 됐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2월달 흐름을 체크를 해볼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적인 관점 말씀드리기 전부터 온체인적인 데이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반등 속 고래들이 엇갈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손절, 장기는 관망이라는 내용으로 온체인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반등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신규 고래와 장기 보유 고래의 매매 패턴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분석 결과 최근 비트코인 신규 고래는 가격 조정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손실을 확정하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장기 보유 고래는 매수 매도 활동이 거의 포착되지 않을 만큼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분봉 브리핑인데, 전체 크립토 시장이 급락 중인 가운데 여러 이유 중에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DAT 기업인 스트래티지가 MSCI 탈락에 직면한 가운데 비트코인을 대량 매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절대 팔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해온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이끄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재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관련돼서 기사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 죽을 때까지 안 판다던 이 남자 급락 못 버티고 매도 버튼 손 올렸다. 커지는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각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일러 회장은 본인 트위터에 녹색점을 추가하면 어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세일러 회장이 비트코인 매도 가능성을 언급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와 같은 비트코인 비축 기업들은 비트코인 매수 시점과 규모를 주황색점을 통해 나타내고요. 세일러 회장이 언급한 녹색점은 비트코인 매도를 표기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세일러 회장이 간접적으로 스트래티지의 첫 비트코인 매도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렸다는 의미이고요. 동시에 스트래티지 최고 경영자인 폭리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스트래티지의 M&AV가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우선주 배당금 재원 조달을 위해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며, 또 취득 원가가 높은 비트코인을 선택적으로 매각해 BPS를 높일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리 CEO가 언급한 M&AV는 우선주를 포함한 스트래티지의 기업 가치를 보유 중인 비트코인 순 자산 가치로 나눈 값입니다. M&AV가 1을 넘으면 스트래티지가 소유한 비트코인보다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의미인데요. 반대로 M&AV가 1을 밑돌면 할인된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스트래티지의 M&AV는 약 1.13배고요. 한때 2.26배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스트래티지의 매각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M&AV가 하락하면서 자금 조달이 급격히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스트래티지는 보유한 비트코인 순 자산 가치 대비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과 전환사치를 발행해 왔습니다. 특히 전환사치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았지만 향후 스트래티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많은 자금이 몰렸고요. 이는 스트래티지의 BPS가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BPS가 우상향하면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는 것보다 MSTR을 통해 간접 보유하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단 M&AV가 1 아래로 무너진다면 이와 같은 자금 조달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스트래티지 BPS가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비트코인 대비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주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본주인 MSTR이 비트코인
NAV 대비 할인된 가격에 발행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BPS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그 뜻은 스트래티지의 저가 자금 조달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것 때문에 매각설이 현재 돌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리퀴데이션 맵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1일차 기준 단기 급락으로 인해 숏포지션 물량이 굉장히 올라왔고요. 7일차 기준도 여전히 단기적으로 현재 90K 구간에서 숏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0일 기준은 여전히 숏포지션 물량이 현저히 많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이 파란색 줄이 엑스파입니다. 엑스파고요. 0.5 구간을 반등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조정이 급격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의 12월달 흐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추가적인 조정이 이제 나올 건데 쌍바닥을 찍냐 저점 갱신을 할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하는 파동이 임펄스냐 아니면 ABC냐 이게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임펄시브한 파동인지. 네, 단기간적으로 현재 0.5 구간까지 밀려났고 618 라인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엑스파 이후에 횡보 이후 ABC로 형태를 갖출 수 있다. 급격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한 파동이 786까지 내려온다. 그렇다면 618 반등 이후에 1382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만약 이게 1파 임펄스로 나온다. 충격 파동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이런 파동으로 웨지 형태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 체크 구간은 12월 11일 구간으로 금리 인하 이후 추가적인 상승분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메인 관점은 현재 74K 구간까지 열려 있다라는 건 아직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그 다음 상승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라고 체크가 되고 있고, 전체 파동으로 봤을 때 WXY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 다음에 엑스파 반등 이후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구간에서는 ABC 조정으로 나왔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건강한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바닥을 못 찍었습니다. 618 반등까지. 하지만 지금 구간에는 0.5 구간도 못 찍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급격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현재 해석을 하고 있고, 이때 당시에는 618까지 정말 좋은 반등이 있었습니다. 618 라인까지 큰 엑스파로 반등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ABC로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임펄스로 빠질지 ABC 조정으로 빠질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618 반등에 대한 건강한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카운팅이 임펄시브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곳에서 매매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0원봉으로 봐서 지금 현재 반등 구간에 대한 하락 되돌림을 체크해봐야겠죠. 618 언저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의 충격 파동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제가 왜 ABC로 조정으로 빠지냐, 임펄시브한 1파 임펄스로 빠지냐가 중요한 건 공통적인 롱자리와 숏자리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ABC 조정 카운팅으로 빠지게 된다면 B파동에 대한 반등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아래 구간, 이 618 구간에서 공통적인 롱자리가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 임펄시브하게 나온다. 그렇다면 2파의 반등이 짧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 하락분에 대한 618 아니면 382 라인까지밖에 안 열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이후에 이 반등 자리에서 공통 숏 자리가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구간에서는 롱은 살짝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 손익비가 너무 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밀려나는 자리까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만약 618을 뚫고 786까지 만약 밀려난다, 한파동으로, 그럼 임펄시브하게 나오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이 파동 반등 이후에 이 구간에서 공통 숏자리를 체크할 수가 있다. 제 생각에는 618 구간이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뚫어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786 구간에서 롱 구간을 잡아볼 수 있다. 이 파에 대한 반등을 체크해 보려면 공통적인 롱 자리를. 그래서 618 구간 1차 매수, 786 구간 2차 매수 포인트로 공통적인 롱 자리로 체크를 할 수가 있다. 이 반등에 대한 구간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 구간만 해도 비트코인 4%대입니다. 레버리지 10배만 해도 40배의 기대값이 나온다는 거죠. 40%에 대한.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에 대한 단기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 1차, 2차. 이 정확한 매수 타점들은 제가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리고 있고요. 이 텔레방에는 피보나치 되돌림과 이 파동 카운팅 그리고 전체적인 온체인 데이터들 흐름을 종합적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적인 대응과 대처 그리고 기다림의 매매 그리고 기준과 원칙 매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관점들을 모두 다 넣어드리고 있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찍고 올리는데 한 4-5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 시점을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실시간적인 인사이트들을 텔레방에다가 넣어드리고 있고요. 이 텔레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 채널 고정 댓글란에 링크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버튼은 구독자 인증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설문지 작성 이후에 제가 한 분 한 분께 텔레방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1차적인 롱 포지션 매수도 진행이 가능하다. 2차 잡고요. 아니면 2차 매수까지 안 보고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 그럼 손절라인 타이트하게 잡으면 됩니다. 이 구간, 이 윗꼬리 체크를 하시고요. 이 구간도 제가 텔레방에다 남겨드렸습니다. 여기 타점 중요합니다. 이 구간.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당장에서 롱 포지션에 대한 매수도 가능하다. 손절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더 안정적인 건 비중 설정해서 618 1차, 786 2차 잡고 단기적으로 반등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상승적인 부분들을 왜 계속 제가 생각을 하냐면 저점은 올라갔는데 RSI는 내려갔습니다. 아래로. 그래서 지금 현재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고요. 차트에. 이 구간이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의 기로에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롱 포지션 공통적인 롱도 체크해 볼 만하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타점들은 제가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릴 거고요.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은 전부 다 되돌린 것 같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조정 카운팅 안에 반등 구간을 단기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지고 618이 깨진다면 깨지고 나서 요 저점 라인을 체크하러 가겠죠. 하지만 이곳에서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면 이때와 조금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도 추가적인 엑스파 나오고 나서 네이버로 한 번에 뺐고 하지만 여기는 여기 저점을 깨지 못했죠. 이 구간에서 한번 흔들어 놓고 다시 저점 갱신하고 밑바닥 찍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가는 그런 모습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한 웨이브로 빠지고 나서 이 구간처럼 횡보 구간을 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도 횡보 구간 거치고 상승적인 모멘텀 주다가 저점 깨고 올렸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고 추가적인 상승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ABC 카운팅이 된 거죠. 임펄시브한 파동이 아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메인 관점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 구간을 우리는 잘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타점들은 제가 텔레방에다가 모두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채널 고정 댓글란에 유튜브 링크가 하나 있고요. 이 링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설문지는 구독자 인증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께 텔레방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드리고요. 제가 차마 말씀 못 드리고 실시간적으로 변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모두 다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트레이더 김학도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